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꽉 찼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는 저의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저의 모든 적인지 아니면 제 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은 여기 호주랑 뉴질랜드는 맹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양떼들하고 뭐 캥거루 뭐 이런 것들만 산다고 하는데 저는 맹수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면 원래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양떼가 100만 마리가 있어도 늑대 한 마리 못 이기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생각과 정신을 가진 자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저도 여기 교민이에요. 저도 그냥 한국을 거의 산 게 이제 1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아본 게. 네, 태어나기만 한국에서 태어났지 사실은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와서 이제 쭉 보는데 또 우연히 이렇게 아시는 친척분들 여기 있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겸사겸사 또 오게 됐어요. 안 그래서 사실 이거 못 올 뻔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덕택에 이렇게 많이 오게 돼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나고도 질문도 받으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든 질문을 다 해주세요. 저는 대환영합니다. 예, 저는 원래 일베나 이쪽 애들하고도 다 그렇게 댓글 달고 새벽 5시까지 잠 안 자고 친절하게 악플을 달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제정사 변화 우리의 선택, 예전에도 했던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만일을 섞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호주에 있었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민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해외로 떠나는 이민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40대입니다. 이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똥 싸놓고 도망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 정말 안 좋아요. 그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를 아직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지금 특히 금융 쪽은요 부들부들합니다. 지금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떨어지면서 52%안 믿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미래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돈 버는 거 아십니까? 그 선물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보통 퓨처라고 하는데 이 선물 거래는요 미래만 정확히 하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라갈지 석유값이 떨어질지 달러가 올라갈지 달러가 떨어질지 말면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해서 돈을 버는 건데 미래만 정확하면 돈은 벌어요.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모든 정책은 미래가 정확합니다. 뭔가 같습니까? 망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대상이 외국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집값이 떨어지들 뭐 하겠습니까? 집을 살 돈이 있어야지. 여기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집 많이 사서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 왕창 조져버릴 텐데 어떡합니까? 집값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예측하시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주도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미래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미래만 안다면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는 다른 우파 채널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1세대를 이번에 만든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파 채널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하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은 제가 거의 1세대라고 단언해요. 처음 시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그 이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 20대에 이영이 뭐였더라? 자영업, 그 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영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제가 상처를 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선거를 통해서 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결국 선거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쿠데타예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배에 기름긴 군인들이 구테타 일으키를 천만에 만만하고 결국은 선거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40대랑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 잡으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시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뉴질랜드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유가 뭐냐? 여기는 좌파들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저 원래 그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보통 저 우리끼리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같은 지지자끼리 모아놓고 뭐 남 욕하고 개새끼 욕하고 야 우리나라 공사 안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한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어떻게 이거를 공략해갖고 내 것으로 만들까를 생각한 쪽이에요. 제가 또 중앙아시아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사고방식 자체가 전형적인 몽골인입니다. 경쟁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 소니랑 삼성이 경쟁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기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발 걸어버린다예요, 그냥. 이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보다 잘한다고 조져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육식성 동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이깁니다. 이 연령분포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 거, 해킹 당하기 이전. 제 거는 중국 애들이 해킹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해킹한 게 아닙니다. 걔들 그럴 스케일이 안 돼요. 했는데, 제 주요 지지층이 40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40대라는 거. 여러분, 우파 채널에서 40대 확보한 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을걸요? 40대 못 모아요. 저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45에서 55. 이게 누구입니까? 정교조 세대예요. 저를 포함한. 정교조 세대인데 가장 좌파적 성향이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쪽인데 그쪽이 제 주요층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십니까? 호남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제 주요 팬층이에요. 여기도 호남분 많이 계십니까? 저희 팀의 50% 이상이 호남 사람입니다. 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하는 강의가 있어요. 비공개 강의인데 그걸 통계 분석을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5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여성의 비율도 높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가 없으면요 조직이 안 움직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교민사회도 아마 운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남자보다는 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움직여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저희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우파 채널에서 여자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35%까지도 올라가 막 그래요. 그리고 40, 50대층이 가장 많이 와서 봅니다. 저희는 비공개 강의는 공짜 아니에요. 저희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와요. 그래도 와. 이게 아마 다른 우파 채널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보통 공짜로 해도 안 오지만은 유료해도 우리가 짜릴 정도로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 층들이 바로 누구냐? 가장 좌파가 많다는 40, 50대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다른 우파 채널이 아무리 구독자가 늘어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들끼리 구독자 늘어나는 거잖아요. 야, 저거 괜찮대. 그래, 그건 나도. 친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계가 30만입니다. 그 이상 절대 숫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어떠냐? 저희는 저희를 깔려고 애들이 봐요. 저의 방송을 비판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본다고.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전략이 뭐예요? 전향방송이라 그러잖아요. 내 거 감시하다 보면 니들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잡으면서 가요. 이게 지금 기존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죠. 그리고 내가 왜 40, 50대를 잡으려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령 분포에서 가장 많이 인구를 차지하는 게 바로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를 놓치고 선거에서 이긴다? 불가능해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0, 50대를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40, 50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40, 50대를 잡아야 돼요. 40, 50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는 방식이나 컨텐츠나 아이디어는 40, 50대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방식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즉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커스터머가 있고
그 타겟 커스터머에 맞춰서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파 채널은 어떻게 해요? 큰 손이 후원을 해주면 그 돈 받아갖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버려요.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를 따라오라지 내가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린 맞춥니다. 맞춤형, 결국 우리 쪽으로 끌어줬지만 우리는 강제로 끄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국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향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시죠. 뭐 우파의 가치를 실려고 이런 말 저희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안 해요 그런 말. 왜 합니까? 그 우파의 가치가 뭔데? 전 그런 거 모르고 저는 뭐야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다르고 아이디어도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나오지만은 저기 파란색 저게 저입니다. 저 파란색이 저를 많이 보는 층이에요. 위치가 어딥니까?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오히려 경상도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왜? 취향이 안 맞거든. 제가 하는 방식이 기존 우파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천박해 보이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양복도 거의 안 입죠. 저희는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해요. 저는 원래 안 좋아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그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 비해서 다른 채널들은 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칠해졌는데 그게 다 어디입니까? 경기도, 경상도예요. 경기도, 경상도, 경기도, 경상도. 이쪽이 주요층이에요. 통상적인 우파 채널의 패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난 이 패턴을 보면서 난 뭘 결론 내린 거예요? 니들끼리 보내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본다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저의 관심은 뭐냐? 신규 시장 개척이에요.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다가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서 학구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수지타산을 따지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이런 걸 계산해요. 왜? 그 배고프게 일을 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업을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그대로 여기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것인가 이거 다 영업이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기존 정치력을 접근 방법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려 하지 않은데니까요. 이것이 보수의 가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이익이 되는데 왜 반대로 가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대안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더 효과적이야.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잘 먹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바로 직접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20대, 30대, 40대 애들이거든.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금융 쪽 분야 애들이 제 거를 많이 보죠. 왜냐고요? 그게 제가 달러값 오른다 떨어진다. 기름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번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번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 메커니즘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북한에 집중돼서 막 얘기할 때 저 뭐 얘기했어요? 이란 조질 건데요, 미국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 북한 조지지 않아요. 이란 조질 거예요. 모든 우파 채널, 좌파 채널이 북한의 핵개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냐, 여기 막 집중했을 때 나는 반대로 가죠. 아니에요. 미국은 이란을 신경 쓸 거예요. 제 영상 잘 보세요. 제가 이란만 5편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지금 미국이 뭐 합니까? 이란 조진다 그러죠? 나오잖아요. 왜? 이 메커니즘을 읽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패권,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오로지 모든 관심은 다 북한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인데 북한 때문에 미국이 움직인다? 천만에만만해요. 북한은 그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1 우선순위는 중국이에요. 제2 우선순위는 이란이에요. 3등에는 들래나? 하여튼 그 정도예요.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제1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메커니즘만 딱 알면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다음번에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반중 친미하십시오. 반중 친미하십시오.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했으면요, 우리 GDP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붙여서 알루미늄, 철강 조질 때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 제 강의에도 나와요. 우리 철강이랑 중국의 알루미늄 사업 장악해야 된다고. 네? 결국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잠자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하렵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공장 짓고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으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을 부도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짓을 하는데도 지금 정권은 가만히 있어요. 왜? 적폐의 대상이니까. 응? 우리나라 대기업은 적폐의 대상이고, 중국 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기업 다 장식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장악하는 건 민주화입니까? 그게? 공산화지? 산업시설에 공산화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냅둬요, 또.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친일파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친중파는 애국자인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친일파든 친중파든 공통분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매국노예요. 예, 매국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비판하면 바로 친일 프레임을 딱 붙여요. 김 박사 친일파. 그러면 내가 어이구 난 친일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 나 친일파 맞아. 너 이 새끼 친중파 맞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간다고요. 왜?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초점을 흘리려고 해버리잖아요. 친일파 프레임을 걸어서. 그러면 나는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맞아. 오케이 인정 통과. 너 내 질문에 답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파 사람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 스스로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얘기해요. 사생활적인 얘기까지 다 해버려요. 막. 그래서 제 방송에서 여자 얘기도 막 나오면 박사님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싫어요 그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러지. 딴 거 보세요. 점잖은 방송 보세요. 응? 그런다고요. 왜?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지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바른 길로 90도로 움직이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43도, 22도, 막 18도 막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왜? 그러한 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략 전술을 자꾸 딴지를 걸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개 정도가 되는 우파체들이 움직인다고 전라도나 40대가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저가 혼자 아니에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권 대표도 있고, 그 다음 아수라도 있단 말이에요. 3명이, 물론 아수라 씨 옛날부터 활동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이제 진입한 건 최근이에요. 이러면서 분위기 확 대반전을 이뤘잖아요. 먹히는데 왜 먹히는 방법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이순신이 왜군을 잘 때려잡고 있는데 왜 자꾸 끌어들여갖고 두들겨 패려고 그래요. 자꾸 대기종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 하는 방식대로 냅두세요. 잘 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박원순 대표도 뭐 이번에 노조랑 같이 했다는데 요 얘기도 제가 했었죠. 얘네들은 분열되고 태극기 집회랑 촛불 데모했던 사람들은 같이 반문재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시작됐지만 제가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반문연대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제 의견 얘기해요.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된다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중이 떠중이 집어넣고 합치는 거는 반문연대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국내와 국제 정세를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일단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대중, 좌파 우파를 따서 일반적인 대중들은 왜 지금의 정권을 선택했느냐? 부정부패 때문이에요. 학연혈연지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희생자이기도 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문재인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능과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만연했었어요. 만연. 그걸 개선을 못했기 때문에 뒤집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집어 놨더니 어때요? 이거 진짜 빨갱이 얘기 되고 막 공산주의자네? 얘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3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우파 쪽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회가 오니까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힘을 합치는 것 같은데 그놈들은 안 된다예요. 왜? 걔네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잘 보십시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일반 대중, 요즘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고 있다고 인터넷을. 그렇기 때문에 야 문재인이 싫다고 해서 그쪽에서 반문연대면 반문연대는 저게 저건 내 친구니까 우리 편 웃기고 있냐는 거예요. 둘 다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정책, 친중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반문재인적 정서를 가지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파를 지원하냐? 천만에 만만해. 아니 바뀐 게 없는데 왜 지원해? 지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문재인 약해진 거 이용해서 기존의 기득권만 대체적으로 내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걸 왜 지지해 주려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죠.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집단 정서가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은 싫어서 자기가 국회의원 재선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흉내라도 내요. 흉내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반중 친미하십시오. 한미동맹 강화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무슨 각종 경제정책 이런 걸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하라예요. 해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거 안 하는 놈은 안 뽑겠다예요. 그렇게 해야만 싫어서라도 따라합니다. 싫어서라도. 그러면 바뀌게 됐어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합치면 지금 반문연대라고 합치는데 반문연대 이재명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뭐 별의별 놈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웃기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치색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그냥 재선 한번 해보려고 모이는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좌우합작입니까? 철새 정치인이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쪽에 굉장히 핵심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관련 있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인데 그 반문연대 하는 사람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조직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재인 개새끼 하니까 저 사람들은 애국자인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우리는 내맹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대책은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응? 문재인 대통령 그냥 훅 쫓아내면 새 세상이 오고 막 밝아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지옥이 열릴 텐데. 대책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책은 세워놓고 하시던지. 그러니까 그 대책 세우니까 누구 하고 있어요? 그 여자 의원, 그 이현주 의원인가 이런 사람 한다고 그죠?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 걸 보면. 걔가 뭘 했는지 전적을 조사도 안 해요?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뭘 했었는 여잔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욕하니까 드디어 젊은 신세대 대안이 나왔다. 물론 걔네이 여론조작 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 제가 따로 방송까지 하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애들이 장난치고 있는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좌우에 오래된 그 부정부패와 비리를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파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좌파들에서 뿌리가 확 들어서 끊겼어요. 그러면 좌파는 뿌리가 튼튼하냐? 천만에만만해요. 쟤네들도 흔들려요. 지금. 둘 다 뿌리가 흔들려서 기둥 뿌리가 다 빠지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대책이 없지 그냥 무조건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니까 뉴질랜드 가신다고 양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냥 누구 없어 막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려 하지 마세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국가지 왕이 지배하는 죽은 국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지 그 정책을 보고 얘기하라니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이번 기회에. 이제 합칠 건데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처음에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 분야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어요. 국제관계가 뭐예요? 밥 먹여줘요? 밥 이제 먹여준다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외교 망치면은 밥 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탁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딱 하나 있어요. 매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저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거 관광과 매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이래야지. 일하면 뭐예요? 물건 안 팔리면 혼닭동안 오리알이지. 그 물건 팔리게 해야 되잖아요. 물건 팔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을 잘해야겠죠. 그 영업이란 개념이 국가에서 뭐예요? 외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업적 사고방식을 국제정치에 집어넣는다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영업이나 외교나 그놈이고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거는 미국의 옥죄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한국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경제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먹혔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민,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 아니라 중도 쪽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각이 이게 인식을 같이 하게 됐어요. 미국하고 외교를 망치면 경제는 망한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 요 형사까지는 이제 저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반문연대를 하면서 우파 정권 세우겠다는데 여기서 아무나 들었으면은 그게 우파 정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미국하고 협력이 될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국하고 이해관계를 많이 갑니다. 정치인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미국 애들 관점에서 봤을 때의 우파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좌파입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예요. 신냉전 시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과 미국 간의 냉전입니다. 과거는 소련과 미국이었다고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냉전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한쪽을 잡아야지 중간은 없어요. 항상 얘기해요. 나는 중도를 지킬래. 중도 없다니까 그러네요. 개념을 잡으십시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급성장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노선을 미국으로 잡았고 북한은 소련을 잡은 거예요. 한쪽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했어요? 반공정치 했죠? 친북적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때려잡았죠?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이 조져버렸다고요. 그렇죠? 안기부 유명하잖아요. 그 대가가 경제성장이었어요. 그 대가가 왜? 너 우리 편이구나. 오케이. 뭐가 부족해? 돈? 대줄게.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보십시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 독재 정치를 비판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기자 갔죠? 그거 사건 발견됐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 뭐예요? 나는 왕정 국가를 지지하다.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증거 다 필요 없어. 찢어버려. 이게 국제 정치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정의가 어떻고. 정의는 개나 주세요. 국제정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국제정치는 자기와 이해관계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적이에요. 정의나 국제법은 명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조지기 위한.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오케이. 너 잘못한 거다. 하고 이건 명분이에요. 그 명분은 왜 쌓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즉 최악의 경우 불법적인 수단. 뭐야 그게? 무력이지. 그걸 쓰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착하고 싶었는데 네가 나쁜 놈이었어. 그치? 이제 때릴 수밖에 없는 거네. 이해해줘 하고 조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는 거지. 그냥 뺏어가면 나쁜 놈 되니까. 이게 냉정한 국제사회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적 성향을 띄어서 국민들이 경제 나빠지니까 분노해가지고 우파 대통령 뽑자는데 이게 친중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페이스가 꼬이는 거예요. 왜? 미국이 5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5년은. 10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한 번 더 좌파 정권, 미국의 시각에서의 좌파 정권이에요. 미국의 시각에서의 좌파 정권은 친북 정권만 좌파가 아니라 친중 정권도 좌파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포기합니다, 한국을. 왜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가 연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봐야 8년인데 우리는 10년이라고 5년 하니까. 물론 단임제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또 좌파적 성향의 정치인이 또 정권을 만든다면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요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민 받아주는 나라. 아시겠어요?
얘네들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런 나라?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아니 못 먹고 못 살아서 이민 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이랑 미사일 거래하고 러시아, 중국이랑 친한 나라랑 이민을 안 받아서 안달을 합니까?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우파랑 다르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될 지역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겠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뉴질랜드도 한국한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뉴질랜드 키위 사람들 우리나라 이민 온 건 대환영이에요. 대신 우리 한국 사람 여기로 오게 해줘. 막교환이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이민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하고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을 받아들이겠다? 철저히 반대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민을 받으려도 개념 있게 받아야죠. 국익에 위반되는 이민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가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양놈들만 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분쟁의 패턴이 변합니다. 그래서 중동과 그 다음에 동유럽 중심으로 있던 분쟁이 전부 다 지금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경계선이에요. 과거 미국의 모든 관심은 소련 붕괴였고 소련 해체 이후에 소련과 접경 지역의 국가들을 친미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동유럽과 중동이 다 분쟁 지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 안 나고 빨리 눈치 빠른 대통령들이 눈치 딱 보고 요거는 내가 만약에 거역하면 전쟁 나고 정권 교체 이루어지겠구나 싶었던 나라들은 약삭 빠르게 돌아섰죠.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지금 경제 성장이 쫙 됐죠. 아무 문제 없이 정권 교체 안 일어났죠. 협조할게. 나의 정권을 건드리지 마라. 경제 성장만 해줘. 그러면 나는 네 편이야. 미국도 오케이 문제 없어. 경제 성장만 시켜주면 되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석유 사줘. 그래 사줄게.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래 네 제국주의가 침략했다. 개거품 풀고 쟤들을 쫓아내야 돼 그래. 이 새끼네 적이네. 조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는 절대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경계선 국가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계선은 있는 국가는 기회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예를 들어 칠레라던가 마다가스카르라던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적 예를 들어 볼게요. 저런 나라는요. 그러한 로또가 안 터집니다. 저 지역에 자원이 많건 뭐가 돈이 많으면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지만 만약에 저 지역에 있는 국가가 인구만 뒤룩뒤룩 많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면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붙어있는 경계선에 있는 나라다. 그럼 로또 터진 거예요. 단 여기서 줄을 잘 서야죠. 여기서부터 줄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에 나에게 유리한가 줄 딱 잘 쓰면 그때부터는 일치월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다고 지금 GDP가 2만 불 넘고 막 3만 불 어쩌고 무슨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한민족이 세계의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만만해요. 미국이 지원했어요. 한국 제품 사줬다고. 우리가 초창기 저도 중동에서 살았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얼마나 허접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만큼이나 사줬어요. 미국이 그냥. 왜? 한국을 키워야 중국과 북한과 소련을 막을 수 있으니까 키워준 거예요. 돈 벌었잖아. 그 돈 갖고 뭐 한 거예요? 미국 무기 샀어요. 그게 나빠? 좌파들이 그런 논리로 나가죠. 미국 애들 자기 무기 팔려고 한국 키웠다. 그게 뭐 나쁘냐고. 비즈니스의 원칙을 몰라요? 비즈니스의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가 잘못됐어? 이 세상에 어떤 천사 같은 나라가 있어서 마냥 퍼줍니까?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지금 좌파 정권이 그렇게 착해갖고 북한에 퍼주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에 퍼줬더니 북한이 감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있네요. 지금 무장 강화하고 있죠.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니까. 이게 국제정치예요. 이게 국제정치.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장치는 반드시 합니다. 왜? 배신할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안전장치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해놨지? 배신할 거 대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혈맹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일개 국민일 뿐이고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반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00만이 친미를 부르짖어도 정부가 반미면은 반미의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국민 대다수가 친미예요. 모르시죠 이런 거. 정부가 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란을 경제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이란 국민이 미국을 좋아하고 싶고 그건 미국 관심사항 아니야. 이란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거지. 그러면 난 이란 조진다예요. 그래서 정부를 잘못 선택하면 전 국민이 피해를 같이 입게 되는 거고 공동 책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새로 발생한 분기 지역의 분포가 바로 중국이 하는 1대1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대1로 얘기해요. 우리나라 신문에 거의 언론에서 거론도 안 나도 1대1로가 요즘 아주 매일매일 나오죠? 이것도 제 덕분이에요. 1대1로라는 용어 아셨습니까? 돌연선이란 말? 이거 국제관계학과 일부 사람들만 알던 용어지 이거 일반화시키지 못했다고요. 이걸 자꾸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일반 대중한테. 왜? 저 지역의 분쟁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린다 해요. 근데 여기서 반미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비즈니스의 기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절대 우리나라는 좌고 우고 반미를 해서는 큰일 난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옛날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강의했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 이런 기자들하고도 대화했었어요. 답은 뭐냐? 미국 필요 없다예요. 중국이랑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예요. 그래서 미쳤어요, 내가 그랬다고. 방법이 있어요? 중국이래요. 중국이 어떻게 해요? 중국에 물건 팔고 미국 버리면 된대요. 그거 가능해요? 된대요. 달러 기축통화는요. 위안화로 바꾸면 된대요. 그거 누가 허락해 준대요? 그걸 누가 내 그릇에 할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눈 감을 것 같아? 그거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금융제재 들어올 텐데 무지막지한 금융공격이 들어올 때 그 막을 감당할 재고는 확보하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응? 모든 전쟁은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대책 있어요? 시뮬레이션 얘기해봐요. 시나리오 얘기해봐. 당신은 내가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 해봐. 없잖아요. 그저 막 미제국주의를 몰아내. 어떻게 몰아낼 건데요? 방법은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냥 열정이에요. 열정. 미친 짓이죠. 머리가 차갑지가 못해요. 대책 없는 소리를 한다고? 대책 없는 소리. 근데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미국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죠? 뭘 문제를 일으켰는데? 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본 우파는 미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 우파는. 왜? 일본 우파는요. 왜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엄청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플라자 합의, 뭐 온갖 것들로 해서 일본의 우파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일본 우파가 독도를 지네 땅에 우기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 우파도 그러면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에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충돌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이 중국하고만 붙으면 사라져. 잘 얘기하다가 페이스가 꼬여요. 미국한테도 막 얘기해요. 우리는 동등한 국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다 중국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중국이라는 말의 엉덩이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이. 어? 왜 잘 얘기하다가 중국이나 북한만 바라보면 사대주의로 나내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어? 얘들 진짜 민주주의 맞습니까? 근데 얘 공산주의자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니까요. 저처럼. 제가 중국을 비판하고 미국을 찬양한다 해서 미국이랑 좋은 관계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어? 군기지내에서 미군이 한국 여자 끼고서 술 마시면 이제 술병 던지고 싸웠다고. 저 약간 좀 똘끼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일관성을. 어? 그래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절대 미국을 벗어난 독자적인 항로와 육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줄 아세요? 역사를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 대서양의 시대라는 게 열립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대서양 시대가 열리는데 그거 왜 열린지 아십니까? 그 요인? 오스만 제국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중해 해상로와 이 남쪽 아라비아로 통해서 해상로 있거든요. 이쪽을 다 잡아먹었어요. 육로와 해로를 다 잡아먹어서 실크로드와 해상로들을 다 독점해버리고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려갖고 서유럽 국가들을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야, 독자적인 항로를 찾자는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안 되겠다. 터키들 피해갖고 다른 길 찾자 하다가 아메리칸 대륙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대륙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국제 패권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카라비안의 해적 이런 것처럼 옛날 때 무역할 때 해적들이 출몰해서 약탈을 했어요. 왜? 금 같은 귀중한 물품들을 교역하기 때문에 그거 한탕 쳐서 뺏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선 옆에다가 대포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항상 군대를 끼고 움직였어요. 무역할 때 군대의 보호하에 상단이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옛날 때 나무배였잖아요. 나무배에다 대포 실으면 그 대포 세잖아요. 응? 배가 많이 가라앉죠? 거기다 포탄도 실어줘야 돼요. 화약도 실어야 돼. 군인도 태워. 군인들 먹을 밥도 실어야 돼. 이거 뭐 다 싣고 나면은 또 이제 선원도 실어야 돼. 그럼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물품 몇 개를 실을까요? 예? 배에다가 한 몇 상자 싣다 보면 끝나죠. 왜? 배가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렇게 물건 몇 두 개를 싣고 유럽에다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도 터키가 장악한 실크로드보다는 쌌으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단은 함선과 대포를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무역선에 없잖아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소총 하나 갖고 오는데도 이 거대한 배가 그냥 함락되고 그러죠. 왜? 총이 없어요. 그 총이 왜 없습니까? 안전하니까. 총이 없어도 될 정도로 바닷길이 안전해진 거예요. 그 바닷길이 안전해진 건 왜 안전해진 겁니까? 요충지대 미국 해군기지가 다 깔렸어요. 미국, 영국. 얘네들이 옛날 때 패권 장악할 때 다 장악했어. 그래갖고 그 자기네들이 장악한 주요 무역 항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해상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냥 버는 돈이에요. 왜? 의무적인 가입이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게 지금의 미국의 슈퍼파워가 된 기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실패했던 요인은 뭐냐? 대영 제국은 군사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식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너무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영국 남자들 다 군인 돼야 되는 판이야 지금. 그 군인 되면 그 돈 나, 그 국방비에, 국방비 생산성이 없어요. 지출이라고 엄청난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야. 야, 너 독립해. 어? 뭐 독립을 뭐 인권 때문에 시켜준 줄 아십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덕택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 기회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국제관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죠. 야, 왜 나라를 점령해? 핵심 아킬레스 지역만 장악하면 되는 거잖아. 적은 군사로 핵심 지역만 장악하면은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데 왜 영국처럼 무식하게 죄에다 군대를 깔아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호하에 바닷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상선들이 대포를 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대포를 안 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물건을 실죠? 거기다 또 철갑선이 개발됐잖아요. 이제 나무배가 아니라 쇠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거기다 물건만 잔뜩 싣고 가. 배가 아무리 커도 막 선원이 30명 그래요. 그거 아시죠? 아무리 배가 커도 30명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거의 한 3,000명씩 탔을 거야. 30명만 타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돼.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갖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물건이 이동하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싸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지금 GDP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욕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손에 피를 안 묻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원도 없고 개뿔도 없는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사줬잖아요. 왜? 내 편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깔아놓은 무역 루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값싼 제품 팔아가지고 돈 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싫다고? 왜? 이게 싫으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항상 중요한 건 대안이거든요. 다른 대안은 뭐야? 중국. 그래? 중국한테는 어떻게 물품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지? 한국. 왜? 남북 통일을 하면 안 되니까. 순망치안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늘 얘기하는 거. 북한은 존재해야 된다. 고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야 된다. 그게 어디야? 인천과 평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이 개떼같이 가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버렸죠. 항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외자 유치해갖고 다 열어주고 쭉 놈들에게 다 팔아버렸죠. 응? 이 대가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항로를 내줬네? 그것도 우리 자국의 땅을. 무역 독점권을 중국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품을 팔고 싶은데 중국인들은 뭐라 그래요? 야, 기술 합작해. 무조건 50배 50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 빼먹어요. 기술 빼먹고 나면 그게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의 사업에서 성공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도 중국 가서 돈 번 기업이 없어요. 대기업 포함해서. 단 한 기업도 없어요. 그럼 그 기업들 뭐 했어요? 가서. 기술 빨리고 돈 빨리고 지금 다 쫓겨나오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다 똑같아. 중국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뺏은 기술로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만들어놓은 그 네트워크, 즉 실크로드가 됐던 해상 루트를 통해서 역으로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를 좋아하십니까? 난 이거 결사받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놈을 우리나라 좌파들을 내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친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 싫어 그래. 미국 싫으니까 뭐야? 대신 중국 좋아할래. 그래? 오케이. 중국 좋아하는 것까지 했어. 그 중국 좋아하면 뭐 할 건데? 중국이 미국 견제한대. 그래? 그 견제한대. 어떻게 견제한대? 무역전쟁한대. 무역전쟁. 어떻게 할 건데? 돈이 없대. 돈 투자해줬어. 기술이 없대. 기술 투자해줬어. 그때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네? 이게 지금 현실 아니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걸 민주화라고 웃기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난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함축적인 얘기가 30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이 짓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우파라도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도 친중파예요. 중국에 가면 비즈니스 하니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야. 우리 북한만 조지면 돼. 중국은 그냥 넓은 13억 시장일 뿐이야.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요. 그거를 정확히 중국 공산당이 이용했죠. 중국 공산당이 사업을 맺을 때는 누구랑 했느냐? 중국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그 나라의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지식인층들을 전향시킬 수 있는 놈들을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서 엄청난 무역 혜택을 줬다고요. 독점적인 혜택. 대표적인 게 화장품 판매권입니다. 화장품 매장에 걔 것만 팔게끔 딱 해놓는 거예요. 걔는 무조건 돈 벌어요. 물론 이익은 나누죠. 이익은 나누는데 그냥 파트너 선정을 갖다가 공산당이 친공산당주의자들한테만 줬다니까. 그래서 무역 초창기 때 누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먹었냐? 옛날 때 운동권 시절에 좌파들 가난하다는 얘기 많이 했죠? 요즘 보십시오. 요즘 좌파들이 가난합니까? 잘 나가지? 그거 왜 잘 나가는 줄 아세요? 이때 다 돈 벌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됐다 하더라도 그때 돈 번 사람들이 또 좌파애들 끌어줘서 이래서 돈 번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중국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중국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절대 중국을 욕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돈줄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제주도에도 체결했던 뭐 사람을 또 한국 사람 차로 깔려 죽이려고 그러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요. 근데 한국 정부는 터치하지 않죠. 그리고 심각해지니까 뭐라 그래? 중국 공안 집어넣읍시다. 이모군란 나게 생겼네. 이모군란. 아니 동학혁명. 동학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조선의 군대로 제압이 안 되니까 야야 청나라라 일본 군대 집어넣어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통제가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중국 공안 집어넣으면 되지. 고종 같은 말만 하는 거죠. 고종 같은 말만 진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진짜.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롯데 근처에 가면 이게 중국 그 대사관입니다. 가보신 적 있어요?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제일 큽니다. 저거 이번에 신축했어요. 서공동 롯데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네,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 제일 커요. 미국 대사관보다 더 큽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어차피 담벼락이 한 3m 되는데 워낙 건물이 높아서 보여요. 저짓하고 있다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무슨 제후국처럼 되어간다고 제후국처럼. 네? 그러니까 맨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위 소리가 하죠. 우리나라에서 친미파라고 해서 이승만이나 친일파라고 욕을 먹던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일본 천황이라든가 미국 대통령한테 새해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미친놈이야 이거는 진짜. 10월 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왜? 난 4대주의 싫어한다니까요. 난 지금도 얘기해요. 내가 왜 미국한테 4대예요? 안 돼. 네. 미국한테도 하면 안 되고 중국놈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네?
그렇게 좋아하는 주체 사상 좋아하는 것들이 주체가 없어요. 응? 자아가 없다고. 4대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그 우리나라 그 공예의 주범이 우리 박원순 시장 얘기하죠. 고등어 구워 먹는 것 때문이라고. 요즘 미세먼지 168, 200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고등어를 구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삼겹살과 고등어를 먹는 거를 제거하면은 미세먼지가 좋아지나 봅니다. 웃기는 소리. 이런 발상 자체가. 그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막 끝나고 나서 광화문광장에 뭐 시민 3,000명. 그게 시민인지 돌대가리인지 몰라도 3,000명 모아놓고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예요? 고등어 들고 먹자와 그 다음 경유자동차, 중고자동차 줄이자. 아니 경유자동차, 중고자동차 줄이는 건 누가 직격탄을 맞습니까? 서민 아니에요, 서민. 그게 뭔 서민 정치야. 응?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IQ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런 놈을 뽑다니. 박원순이가 지금 3선인가요 지금? IQ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이 나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런 말을 하는 놈을 저렇게 하더니 인권 더럽게 좋아하죠. 북한에 이번에도 뭐 퍼주는 거에 대해서 북한 국민 뭐 동포들을 뭐 굶어 죽여야 되니까 개소리 하는데 그렇게 인권 좋아한단 말이지.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제 위구르인들 인권 탄압이나 그 티베트 인권 탄압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국 농민공도 인권 탄압을 왜 얘기 안 해? 그리고 법륜공예들 장기매매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입 다물고 있어? 박원순 시장이 2014년가 뭐 했습니까? 전 캐나다 수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임기 끝나고 나서 그 인권 운동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예요? 중국의 장기 매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불법적으로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니까 한국 사람들 중국 가서 그 중국 장기를 쓰지 말아라. 그거는 쓰는 순간 누군가가 죽는다. 그거 실태를 알리려고 우리나라 프레스센터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회견 못하게 장소를 허가냈다가 취소시켜버렸어요. 취소시키는 바람에 장소를 섭외를 못해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박원순 시장도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 뭐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장혜모 감독 만나고 있었어요. 또 중국 놈 만났어. 또 중국 놈. 장혜모 감독 대표적인 중국의 극우주의자, 민족주의자인데 그거 왜 만났어요? 응? 중국이라는 말 엉덩이에 붙은 파리가 되기 위해서 간 거죠. 이게 4대주의라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4대주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우리나라가 가거나 할 때 만나죠. 중국은 어떤 줄 아세요? 들어갈 때마다 무슨 황제 만나는 좀 고안되니까요. 이 문 통과할 때마다 이런 개새끼가 있나. 그런 대접 받으면 바로 돌아서 나와야지.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왜 이따위 식으로 대접해?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만나서 안달을 하죠. 왜? 만나면 나도 어디 화장품 무효권이라도 줄까? 응? 병신 같은 정치인들이죠. 그런 거 돈 받아갖고 지금 패션 좌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환경운동하는 얘네들도 여기 서 있는 애 있죠? 요거 대머리. 얘 중국 놈입니다. 아십니까? 그린피스 한국지부 운동하는 애가 중국 놈이에요. 걔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다 중국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발시킨다. 고등어 그만 처먹어 이 새끼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국인이니까요. 국적 세탁해서 이런 공작질을 많이 해요. 중국 애들이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뉴질랜드도 중국 애들 때문에 골머리 낳는 것 같던데 요즘. 호주도 그렇고. 이게 국제코미테는 일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간 없어서 내가 그럼 못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보시죠. 제주도는 중국인의 땅, 영원한 중국인의 소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까? 걔는 역사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역사교과서에 제주도는 중국 땅이에요. 한반도도 중국 땅입니다. 그거 왜 좌파들 여기에 대해서 분기 안 해? 임나일본부 얘기만 떴다면 임나일본부가 뭐예요? 한반도 남부지방을 일본인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막 단식하고 머리 자르고 난리가 나죠. 막 거기에 정치인들도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왜? 그럴 때 자기도 이렇게 뭐 좀 외치고 떠들면은 저 사람은 애국 국회의원인 것 같아 뽑아주자 이런 요런 거 얻으려고 개질할 던데 중국 애들이 저런 말하면 국회의원들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치 왜 했어? 중국 문제만 나왔다면 바로 싹 빼요. 여야가 어쩌면 그렇게 일치 단계에서 안 합니까? 왜 반중을 얘기 안 할까? 또 보세요 이제 동북공정 얘기 하죠? 그건 아시죠? 이제 고구려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백제도 중국사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전라도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전라남도 일부가 임나 일본부로 했을 때 그렇게 개질을 떨었던 역사학자들, 전라도의 시민단체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전라도 통째가 그냥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입 다물고 있냐는 거예요. 응? 중국인이에요?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입 다물고 있냐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장기 불태운데 중공기는 태우면 안 돼 이럴 때? 똑같아.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관성이 없잖아. 일관성이. 친준정치 얘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비굴한 외교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가 어떻게 깔려있느냐. 중국 성질 건드리지 말아라요. 중국 원래 그런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중국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 비즈니스 잘만 먹고 살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젓가락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옥죄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국인의 근성이에요. 저 그걸 잘 알아요. 저 중국에도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한다는 걸 잘 알거든요. 강하게 나가야 친절해집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중국 요하 종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 뭐 비치는 거 글씨 보이죠? 주광주 뭐라 써 있죠? 전라도예요, 전라도. 아니 민주 세력이라며. 민주 세력은 나라 지키면 안 돼요? 외세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건 민주 세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응?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도 이번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대사가 중국 편을 들어요. 웃기는 거죠 진짜. 응? 여러분 대사는요 반은 스파이어야 되고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응? 근데 우리나라 대사는 안 그래요. 무조건 저쪽 편이에요. 이상해.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러운 사례주의 기질이에요. 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해야 되냐고. 중국 애들 인권을 생각합니까? 중국 애들 인권 생각 없어요. 자기 국민들을 아주 노예로 부리면서 값싼 물건 만들어 팔고 온갖 생태계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면서 막상 우리나라에 불법 어민들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래요. 중국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 언제 지인들이 중국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했다고 갑자기 이럴 때 그래. 중국도 꼭 그런 이중잣대를 된다고요. 응? 조정을 해야지. 나 같으면 기관포로 쏴버려요 그냥 배를. 침몰시켜버린다고. 러시아 애들처럼 해야 돼. 러시아 애들. 러시아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 애들이 100톤짜리 배를 가라앉혀버려요. 어선이 아니라 100톤짜리 배를. 그것도 뭐로? 미사일로 발사해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러 동맹?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땅에 불법 중국이 집어넣으면 죽여버린다예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 발표하잖아요. 한 번만 더 끄다시 입시 부렸다가는 너희들이랑 국교 단절이야. 딱 그래요. 그리고 한 척 더 가라앉힙니다. 말 안 해요. 무서워서. 이게 정상적인 외교예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길이. 응? 외국인 정당 가입법. 누구 마음대로 외국인을 정당에 가입시키는가? 누구 마음대로? 응?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외국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모든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외국인의 90%가 중국인이에요. 따라서 외국인 정당 가입법은 즉 중국인 정당 가입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인 외에 정당 가입하려는 외국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우즈베키들이 정당 가입할 것 같아요. 몽골인들이 가입할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걔는 돈만 벌면 돼. 돈만 많이 벌고 가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집 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아니에요. 대사가 시킨다니까요. 너 정치인 해. 정당 가입해. 그래갖고 이거 시끄럽게 떠들어. 말 안 들으면 인권 문제 걸어. 이런 식이라고요. 왜 그걸 해주려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하죠. 적극적으로. 민주당 애들이. 온몸을 다 바치죠 진짜. 응? 주한미군 철수시 한미동맹 폐기해야 된다. 하십시오. 친중 정치 결과.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느냐? 웃기고 있네. 보십시오. 중국 내지는 95% 5만 한국 제압해야. 우리가 언제 5만 했어요? 비굴했지. 응? 비굴한데도 5만 하다고도 계속 가는 거예요. 더 비굴해지고 더 낮추는 거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네, 그건 전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비굴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은 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반중 무역 연합을 준비하고 일본 유럽 끝나서 고립작전. 아니 지금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아직 대놓고 중간 선거 딱 끝나자마자 소감 발표 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트위터 한두 개 날리더니 바로 뭐예요? 중국 조져 딱 그러잖아요. 미국의 정책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기승전 중국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반중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압력 집어넣는 거예요. 반중 안 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운동 해버릴 거예요. 다 떨어뜨려버릴 거예요. 반중 안 하는 놈들은 국회의원 못 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소송 문제, 인권 문제 걸죠. 뭐 이런 거.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모은대요. 야야,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고 나랑 거래해. 중국이 해줬던 건 내가 다 해줄게.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자원 내교 해야 됩니다. 등신같이 하지도 않고 있죠, 지금도.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외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사들의 큰 특징, 이건 제가 해외 여러 나라 다녀서 압니다. 우리나라 대사는 주민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정도나 돼야 일을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 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할까 말까고 그 외에 제3세계에서 대사라면 심리적으로 나는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유배 같다 생각합니다. 혹은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줘서 낙하산 인사로 온 놈들이에요. 그건 좌우가 구별이 없어요. 똑같아. 이런 놈들이 가니까 뭘 해요? 어떻게 내가 잘 꼬셔갖고 중앙정부 진출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면 그냥 아주 그냥 버선발이 그냥 날리도록 뛰어나가죠. 어이구. 응? 그 후진국에서 100만 원을 써보세요. 아, 여기는 선임에는 모이실 겁니다. 제가 했던 몽골이나 카자흐에서 100만 원치 술을 먹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100만 원씩 머리 죽어요, 진짜. 여자 붙이고 모든 걸 다 붙여도 1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에? 그런 외교를 그쪽에다 봐요. 아프리카에서 중국 애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방에 돌아온다니까. 이걸 절대 안 해, 우리나라에서. 왜?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 중앙정부에 진출해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리고 요거 중국 호텔 태극기 깔아놓고 이거 밟는 거. 이거를 일본인들이 했다 쳐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두 명 벌써 분신하고 난리 났겠지. 응? 좌파애들 분신하고 머리 깎고 응? 단식 투쟁하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일본 온천 가서 휴식하고 오겠지. 뻔해. 우리나라 반일주의자 좌파 애들 치고 일본 것이라는 건 나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해 일본 거. 아니 대놓고 좋아하지 뭘 그렇게 해. 예? 중국 애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데니까요.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방크라는 조직 있잖아요. 방크가 독도 찾기 운동하죠.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합니다. 끝나고 있어요. 아니 독도 캠핑 그만 좀 하고 동북공정 좀 하라고. 됐으니까. 모든 행사의 거의 90%가 가까이 예산이 다 글로만 가잖아요. 아니 왜 반중은 얘기 안 해요? 동북공정도 좀 하자고. 왜? 독도는 일단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잖아. 만주는 시료 지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뺏겼다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저 돈 좀 쓰라고. 안 쓰죠. 왜 안 써? 중국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황구시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말고 다른 인민일보도 있어요. 거기 뭐 나오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계속 강행하면 탄핵시켜버린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신문기사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우를 떠나서 중국의 불편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반중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안 대표나 아수라 씨는 어쨌든 사이버 네티즌일 뿐이지 저처럼 공식적으로 어떻게든 학계, 물론 저는 학계 진출도 못합니다. 왜? 반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에? 대학교 교수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거하지? 이런 분위기라니까. 지금도 반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중 우파가 우파냐고. 미국이 그거를 우파라고 인정해주고 한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어줄까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그렇게 옥죄도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섬나라를.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새해에 한복 입고 중국을 향해서 천자를 향해 서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라피아 만세. 이런 말을 해도 여전히 한국의 인기 순위는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비굴해봐야 비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목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면은 인기 올라갑니다. 절대 사대하지 마세요. 이거 반문에 내 얘기했죠? 자국중심주의. 근데 얘는 왜 내 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응?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 베껴 쓰고 있어. 자국중심주의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태극기와 촛불은 합쳐집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개판쳐갖고 경제 나빠지고 지금 철책선 없애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촛불을 했던 애들하고 태극기 집회는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좌우 국공합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의할 때마다. 그 분위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년서부터 그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편승해서 어떻게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하는 철새 정치인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돼요. 그거를 국민들이 속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절대 친중 국회의원, 친중 대통령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애국심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생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왜? 젊은 애들은 애국심보다 생계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취업하고 싶으면은 내 말대로 해. 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방법은 있어요. 일본 취업서부터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일 감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CJ도 뭐 전부 중국 자본돈 받아갖고 죄다 반일주의 운동만, 영화만 연락에 만들어야 되죠? 군함도서부터 해서. 그거 다 반일주의 영화거든요? 왜?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미 군사동맹 맺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위협되니까.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을 깨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교란시켜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집중 못 시키게 하는 게 중국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걸 왜 합니까? 전략을 알았으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민주당 보면 지지율이 40대 이렇게 높아요. 그렇죠? 제가 왜 40대를 장악하는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파 운동하려면 분석하려는 거예요. 연구하고 무슨 보수에 같이 뭐 이런 얘기가 일방적 주입식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다음번 선거 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40대 좌파 사람들이 제 강의에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그게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제 강의 보시면요, 거의 60, 많을 땐 70%까지 40, 50대입니다. 네. 저희 강의는 머리가 까매요.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왜? 다른 데 가면 머리 하얘요. 아니면은 황량하거나. 저희만 까매요. 그리고 심지어 10대까지도 옵니다. 이게 좌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공포예요, 공포. 제 인터넷을 폭파시켰는데 저번 강의 때 600명이 와버렸어요. 그것도 유료인데. 여러분 지금 문재인 쪽이 됐던 뭐 우파 쪽이 됐던 정치인들 모아놓고 강의한다 그러면 몇 명 모일 것 같습니까? 50명도 안 옵니다. 제 이름은 절대 인터넷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더더욱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600명이 온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활용하는 이 활동은 솔직히 까놓고 이건 좌우가 다 불편합니다. 좌우가 다 불편한 운동이에요. 왜? 아킬리스건을 건드리거든. 그냥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서로 정권 나눠먹기 식으로 이게 떠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이 좌파 우파가 숙주로 삼고 있는 중국을 딱 건드렸거든. 너희들 중국 돈 받아먹고 있지. 중국 돈 받아먹어서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거 안 믿겠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네? 그러면서 뭐 성적이 흔들면 너희들이 우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에서도 제 매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짜뉴스 떠들 때 막 황장도 브리핑, 정규제 뉴스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 계정은 조금만 폭파시킵니까? 저는 신문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은 JTBC에서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제 이름 언급 안 되잖아요. 그냥 모 매체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왜 제 것만 탁 공격해요? 제가 제일 아킬레스를 건드렸다니까. 절대로 일반 대중들이 알면은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땅만 얘기합니다. 제가 땅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셨으니까 새끼다 자식 많이 낳으세요.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소장님도요. 네? 저 이제 장가 가야 돼. 저 내년에 갈 건데 어쨌든 전 늦게라도 장가 가면 애는 많이 낳을 거예요. 낳을 건데 사람은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여기 왜 개떼같이 몰려오겠습니까? 인해 전술 쓰는 거거든요. 왜 한국 사람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비판하지만 중국의 차이나타운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를 많이 연구해요. 약점도 찾고 약점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절대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세멘트를 부어가면서 섬을 만듭니다. 인공섬이에요. 국제사에서 인정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다가 저렇게 세멘트를 붓고 섬을 만들어 놓고 지땅이라고 깃발을 꼽는다고. 일장기 꼽고 오성홍기를 흩날리고 지땅이라고 우긴다고요. 국제사회가 인정 안 해도 그냥 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안 나오는구나. 림팩 훈련이라고 해서 올해 항해 자유로 훈련이 열렸습니다.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다 들어갔죠. 영어권 국가들은. 그 항해 자유 훈련은 어디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이 지금 장악하려고 한 남중국해. 중국을 겨냥해서 한 훈련이에요. 근데 남중국해 세멘트 바른 나라는 일본도 있어요. 일본이 세멘트 부은 지역에서 미국 애들이 항해 자유 훈련한 적 본 적 있어요? 일본이 세멘트 뿌려놓은 데다 항해 자유 훈련한 적 있냐고.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해요? 동맹국이잖아요.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왕권 국가? 그게 독재예요. 뭐 어쩌라고.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조져버렸죠. 그래 그럼 미국이 인권 생각해서 그래 사우디 왕정은 인권을 유린한 국가니까 개새끼고 네, 사우디 왕권 조져야겠다 이런 말 하나요? 안 하잖아요. 나는 사우디 국왕을 존경한다. 끝.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시체? 안 보여. 끝나잖아요. 어디가 있는데? 안 보여.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세멘트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응? 연평도가 아니라 저기 사실 저거보다 더 서쪽에 다른 섬이 있어요. 아니야. 이를 까먹었어요. 서쪽에 이를 까먹었네. 네 글자짜리인데? 아니에요. 비열 경열도인가? 예, 네, 그거. 가장 서쪽에 있어요. 중국에 가까운. 거기서 세멘트 부어야죠. 인공섬 만들어야지. 이호도가 최남단이죠? 당연히 세멘트 부어야죠. 선거 공약해가지고 인구 저출산 고령화 되는데 맨날 신도시 건설한다고 유령도시 건설하지 마시고 바다에다 세멘트를 부으세요. 그냥 건설업자 몇 개 동원해가지고 건설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다 세멘트 붓는 거는 부동산 가격도 안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돈은 벌게 할 수 있어요. 왜? 저 땅 우리 땅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를 우리가 세멘트를 붓고서 우리 땅 화 시킨다고 해서 미국 애들이 와서 여기서 항해의 자유를 할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미군 기지로 써.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미군 기지로 써. 미사일 기지 만들어 임마 거기다. 내가 줄게. 99년 장기 임대 갱신 가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이 접근을 못해요. 무서워서 못 와요. 어디 서해 중국 불법 어선이 옵니까? 미군 기지가 눈 시뻘게 뜨고 있는데. 에? 그리고 미군 기지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실수를 모른 척하고 기관포로 중국 어선들 몇 척 가라앉혀도 돼요. 갈겨도 돼. 쏘리. 실수했어. 이러면 돼요. 이거 미군 영역 아니기 때문에 미군 배만 지나다니는데 설마 중국 배가 올 줄 몰랐다. 나 중국 배가 아니라 북한 배로 오인해서 쏜 거다. 미안. 끝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남이 땅에서 싸워야죠. 전략을 세우는 거야, 전략을. 그러니까 무조건 인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전략을 세워가면서 전략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자꾸 사람을 찾으려 해요. 사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항로를 변하는 거에 대응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우파들은 남북통일 반대하지만 저는 남북통일 찬성 쪽이에요. 남북경협철도 저는 찬성 쪽입니다. 개성공단 찬성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하는 거는 결사반대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썼어요. 논문도. 이 연구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괜히 어설프게 제 거 베껴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예요. 기본 메커니즘도 모르면서. 남북경협철도나 개성공단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통일은 당장 못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싸웁니다. 따로따로 국가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연방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고려 연방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한 두 개의 연방국가예요. 북한 애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공산주의 인정하는 국가 따로, 민주주의 국가 인정하는 국가 따로 해서 연방.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남한 북한은 존재해야 돼.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딱 통일시킨다. 민주주의 한 순간 어떻게 돼? 김정은 정권은 나가라예요. 암살당할래? 망명할래? 둘 중에 하나.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만 교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주장하는 좌파들이 그래요. 왜 동포들끼리 잘 살 수 있지?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같은 동포도 싸웁니다. 6.25 전쟁, 남북 전쟁, 영국, 미국 간의 독립전쟁 다 같은 동포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동포끼리 안 싸운다. 동포끼리는 하나의 국가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맞춰지느냐? 서로 조건이 맞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같은 형제라도 분가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통일을 원해요. 왜? 그 다음에 큰 떡밥을 노리니까. 더 큰 떡밥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은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은 정치 체제는 가야 됩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체제가 다른데 연방 형태가 가능하냐? 안 된다예요. 왜? 저는 머릿속으로 뭐 낭만적 민족주의에서 막 동포끼리 아름답게 룰루랄라 인민군이랑 손잡고 저 JS 영화처럼 웃기지 말라예요. 그런 일은 현실에 없어요. 중국하고 홍콩이 관계가 깨끗합니까? 시끄럽죠. 중국하고 대만 어때요? 시끄럽죠. 왜 그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연방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나는 사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너 저기 막시즘의 역사 발전 이론처럼 상상으로 하는 얘기 말고 현실적인 사례를 나한테 제시해봐요. 체제가 다른데 합쳐져서 좋았던 사례 나한테 제시해봐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멘. 남예멘, 북예멘 어떻게 돼요 지금? 개판 났죠? 팔아요.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거짓말하지? 역사는 사실에 기반을 해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면서요. 근데 왜 역사를 하나도 공부를 안 할까? 역사는 공부하지 않고 막시즘의 역사 발전 이론만 공부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도 체제가 다르면 싸웁니다. 어느 한쪽을 잡아먹을 때까지 그 전쟁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게 돈을 줘서 키워줄 필요가 없다예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잡아먹는 건 역사의 순리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잡아먹지는 않겠다예요. 정치 체제는 바꾸라요. 그 대신에. 일단 교류부터 시작해. 30년이 지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야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논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 큰일 나요. 싸움 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남북 통일을 지향해서 가야 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요. 왜? 미국이 중국을 갈리하게 찢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북 통일을 해서 만주까지가 한국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중국이 분열이 될 때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1대1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1대1로입니다. 중국은 분열이 돼서도 1대1로 포기 안 할 겁니다. 1대1로는 해상로와 육상로예요. 해상로와 육상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면은 신장, 티베트, 내몽골, 만주가 독립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도를 보십시오. 만주가 애매해요. 만주의 99.9%가 다 한족이에요. 저거 어떻게 독립시킬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러네. 저거를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냐? 역사 찾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 찾기. 맨날 뭐 이승만 개새끼, 박정희 개새끼 이런 헬스 하지 말고
지금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적폐청산이라는 논리하에 상대방 정적제가 논리하지 말고 역사를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만주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찾는 것부터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만주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찾으려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동북공정을 싸우는데 한국 학자만 주장하고 중국 학자가 주장하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주를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이 중국 땅이라 그러면 제3자의 관점에서는 너는 그쪽 사람이니까 네 편 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팽팽한 힘의 균형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편의 지지자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범투르크 역사학자들을 많이 만난 이유가 그겁니다. 범투르크 애들이 범투르크로 뭉쳐서 독립된 국가체제를 갖추려고 해요. 거기엔 당연히 중국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가 독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왜? 저게 왜 중국 땅이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만주가 왜 중국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본래 중국 땅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카자흐스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네? 마사지 하죠. 지금은 제가 일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썼던 역사책들 전부 러시아로 번역하고 그거 정치인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다 돌려요. 네. 판매하지 않아요, 그 책은. 그건 원래 공장용이거든. 그래서 한국 역사도 범투르크적인 역사 관점에서는 포함이 된다예요. 실크로드가 앞으로 열릴 때 우리도 멤버로서 끼워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외국인하고 막 관세 붙이지 말고 우리끼리 좀 좋게 잘 해보자예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해서 우리 편을 끌어들이는데 동의를 받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외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을 갖고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미국 가야죠. 미국 가서 뭐 해야 돼요? 야, 중국 땅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독립을 원하고 역사가 다르대. 근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중국에 기승낼 수 있는 방법적인 역사도 있는데, 응? 뭐 역사를 뭐 고토를 수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학술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너희 저기 캠브리지 저기 영국이니까 저기 뭐야 하버드도 거기 그 역사학자들 많잖아. 우리가 이거 내가 한국인이라고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이거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터키, 위구르 학자들 망명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잖아.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너희들이 영어로 번역하고 이거를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인들도 포함시켜서 동북공정에 관련된 세미나를 해보자. 너희들이 좀 도와줘.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죠. 그렇게 되면은 없는 돈까지 끌어내지. 이번에 보니까 미국 애들이 대중국 정책으로 자금 엄청나게 이번에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 몇십억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교수들 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 역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요. 동북공정은 중국의 역사 공정이다. 중국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있으니까. 왜 이용 안 합니까?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전향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역사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해서 운만 좋으면 땅까지도 찾아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친미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게 기본.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파 사람들이 젊은 애들을 설득시키는 기본 논리는 뭐였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쩌죠. 6.25 동맹 혈맹. 난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보자요. 미래를. 미국하고 중국 싸우고 있지? 미국이 이길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얻어 터졌어. 가져될 것도 많아. 청구해야 될 게 많아. 이참에 우리가 되찾자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적을 들으면 아무것도 못한다예요. 미국하고 친해지라예요. 그리고 중국을 적대시하라예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데. 일단 미래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다고 했죠? 미래가 너무 명확한데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빨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지지만 만약에 여기서 친중 친밀한다, 그건 다 죽습니다. 물론 친중 반미하면 더 죽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신냉전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냥 반중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를 하면서 세세하게 미국하고 협상하거나 중국하고 협상할 때 때로는 친중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미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다. 그건 정치적 테크닉이에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는 원래 늘 그런 거니까. 큰 그림을 그렇게 긁고 나가면서 자신의 이권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속에서의 그런 소소한 소용돌이는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서.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